어둠이 내리면 이곳은 더 환해집니다. 밤을 낮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곱창 골목이라 부릅니다. 코끝 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지면 곱창을 먹는 사람들의 손길이 빨라집니다. 안주 삼아 소주 한 잔 걸치면 곱창보다 질긴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 맛이야. 이게 찾게 되는 게 우리 인생하고 요 맛하고 일치가 되니까 찾게 되는 거지. 곱창집 너무 좋아요. 나 먹고 진짜 우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인심이 푸짐해요. 세상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약 500m의 골목길,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유서 깊은 안지랑 시장. 36년 전 이곳에 첫 곱창 가게가 생긴 후 곱창집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곱창 골목이라 불리는 곳. 오후가 되면 이곳은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골목 가득 연기가 피어오르고 곱창이 빨갛게 익어가면 영업이 시작됐다는 뜻. 양념 곱창이에요. 곱창이라는 게 돼지, 작은 창자. 네, 창자. 곱창 맛이 무슨 맛이에요? 구워서 구수하네. 옛날 구수한 맛이 나죠. 고소한 맛이 아니고 씹으면 구수한 맛이 나요. 쫄깃쫄깃하고 구수한 맛이 나요. 시장 깊숙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곱창 가게들이 빼곡이 들어선 곳이 나옵니다. 시장 입구는 아랫동네, 이곳은 윗동네라 부릅니다. 매일 이 시간쯤이면 어김없이 곱창 골목을 찾는다는 아저씨. 공장에서 곱창을 깨끗이 씻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다듬어서 배달하신답니다. 이 골목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곱창은 약 12톤. 전국에서 돼지 곱창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골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배달이 오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삶아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곱창을 또 그리고 저기 매일매일 도축장에서 갖고 와서 그 도축장에서 그날 저기 삶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곳 곱창의 특징은 바로 빨갛게 양념한다는 것. 이게 곱창이에요? 예, 곱창이에요. 이 곱창 골목 사람들이 빨간 양념을 돼지 곱창에 처음 시도했답니다. 색깔은 같아도 집집마다 양념 비법은 다르다네요. 양념이 몇 가지나 총괄하세요? 한 7가지 정도야? 예.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간장 여러 가지가 한 7가지 정도야. 그건 뭐예요? 예. 알려줄 수 없어요? 예, 그렇지. 그건 아무래도 비밀로 해야 되겠으니까 그지? 한 요 정도 하면은 여기 500g 정도 나오거든요. 요걸 이제 요 젖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바가지 하니까 아무 손님들 좀 크게 느껴지는 거. 이게 이제 좀 여러 개인가 봐요. 그 이야기가. 빨갛게 물들인 돼지곱창을 바가지에 담아내는 것도 이 골목만의 특징. 이곳에서 손님들에게 파는 건 돼지곱창이 아니라 넉넉한 인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요, 가게에서는 바가지 씌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바가지 씌우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럼요. 그 바가지하고 이 바가지하고 이건 인심 좋은 바가지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손님들이 밀려들기엔 조금 이른 시각. 남들보다 일찍 곱창골목을 찾은 세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싸고 이래갖고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똥청이에요, 똥청. 그거 다 빼내고 그래 깨끗이 맨날 갖고 오는 그 과정이 우리는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구우면 되지만도 그걸 갖다 이까지 묵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말도 못하지 뭐. 힘들지. 전부 다 맞자. 그걸 다 쉽게 말해서 안에 그 들은 똥을 다 제거해갖고 이렇게 깨끗이 만들려고 와야 되니까 제일 추죽은 일이지 뭐 쉽게 말해서. 왜 식구들이 먹는데 그래요? 도축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아저씨들. 소, 돼지 내장 다듬는 일을 하다가 오늘 문득 곱창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셨답니다. 도축장에서 일한 지 여러 해,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별난 풍경이 있답니다. 참 신기한 게 소는 참 막 죽을 안 달라고 정말 뭐라고 몸부림을 쳐. 그런데 돼지 지구는 내일을 타고 탁 올라오면 탁 나오는데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반가시 웃음이 나와. 아니 정말이야. 그러면 야 전기로 이라고 총을 탁 주면 기절을 시키구나. 근데 탁 나올 때는 뭐마 쌩까시 웃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아. 아니 정말이야. 탁 나올 때는 그 돼지머리 삶은 게 전부 다 웃는 얼굴이잖아. 정말 맛있어요. 쫄깃쫄깃한 게. 생과 사가 교체하는 곳. 그곳에 있다 보면 누구나 철학자가 되나 봅니다. 돼지들도 우선에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먹다 보니까 잡히가 먹히고 인간도 잡히면 먹힐 때도 있잖아요. 이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살 때 되면 갈 때로 가는 게 그게 인간이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한 1분이나 나오려고 모르겠다. 자기가 운명이 그것도 자기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도 운명이 있듯이 이 짐승도 운명이다. 오늘 이분들의 술자리가 왠지 길어질 것만 같습니다. 곱창 골목에 밤이 찾아오면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은 젊음의 거리라 불리기도 합니다. 금요일 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통해 젊은 이야기에 다소 어려 보이는 학생들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가 그냥 곱창 먹고 싶다고 찡찡대서 오늘 그러면 얼마나치 먹었어요? 오늘요? 25,000원치요. 25,000원. 야, 불 켜놓고 가려고. 돈 많은 돈 아니에요? 보이한테? 나누면 6,000원, 6,500원, 6,500원. 더 칩페이. 더 칩페이. 아, 정확하게 나가요? 네. 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500원씩 이렇게 짜잘한 거. 이곳에서 그려보는 앳된 여고생들의 미래. 이들은 어떤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20, 30년 후니까 취직했는데 일단은 회사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이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회사는 안정적이니까 이대로 회사 안정적이고 이대로 뭔데 이 상태 그대로 안 늙었으면 좋겠다. 아, 해충. 20년 후에도 지금 이대로였으면 좋겠다는 소녀들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모였다는 건장한 청년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자, 이번에 이 잡으면 나간대. 축하할 일이 있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취직 소식. 작년 하반기 때부터 요즘 말하는 스펙도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사실 그때 서류도 떨어지고 면접도 떨어지면서 자신감도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그래도 항상 긍정적이고 좀 자신감 가지고 계속 생활했는데 이번 면접에 운도 따랐고 스스로 자신감도 챙겼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운이 좋게 작용해서 이번에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100번도 넘게 봤던 취직시험에서 합격 소식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부모님이었다. 그 첫 월급 통장을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그 다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돈을 따로 뭐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드리고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술 한잔 하면서 그냥 하루 부모님하고 즐겁게 그냥 보내고 싶어요. 긴 인내의 시간을 함께 버텨준 사람들. 이곳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건 힘든 시간이 많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온 친구는 없어 보이고요. 곱창가게 아주머니와 친해 보이는 이 남자. 10,000원짜리. 이 골목의 어엿한 사장님이십니다. 아니 너무 탐낸다. 이 동네에서 제가 제일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직장 다니다가 이제 뭐 직장 한 3년 다니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좋은 기회로 인해서 이 가게에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이 가게를 인수를 했거든요. 이곳은 그의 직장.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쉬어야 하는 특별한 직업. 올해 28인 그가 이 일을 선택하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장사라는 자체가 밤에 남들이 다 일하고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솔직히 저도 많이 고민이 됐고요. 남들처럼 생활을 못하고 남들 다 놀고 가면은 저는 이제 그때 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면서 좀 회의도 느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장사를 하려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더 단축돼 가지고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죠.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지만 아직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 밤을 낮이라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 깊은 밤에도 어둡다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곱창 골목에 연탄 냄새가 퍼지면 이곳에 하루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무래도 연탄불에 신경 써야지. 연탄불에 꺼진 우리는 장사가 연탄불이 있어야 손님들 오면 빨리 연탄불 밑불 빼가지고 손님들 고기 구워주세요. 요즘은 날씨에 이러니까 손님들 많이 오거든요. 지금 뭐 철이고요. 계절이 지금 곱창 철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가게 주인들은 창고 가득 연탄을 채워둬야 안심. 돼지곱창은 연탄불에 구워야 제맛인 까닭에 연탄 배달 트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골목을 찾는다고 합니다. 연탄을 좀 많이 쌓아두시면 좀 마음이 든든하고 그러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집에 예를 들어 뭐 쌀이 떨어지고 이랬으면은 배가 고프듯이 연탄도 많이 있으면은 마음에 이제 부자를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예. 부자가 된 주인 아저씨를 따라 가게로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다 고향인 대구로 왔다는 사장님. 식당 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고도 단골 손님 잡느라 한참을 고생하셨답니다. 처음에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웨이터 생활을 했었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술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주방장, 이제 한식 주방장 했었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오셔서 뭔가 큰 일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꿈을 안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기술을 돼가지고 한식 이제 주방장 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여기서 성공 못하면은 성공하든 성공 못하든 배워가지고 내가 식당을 내가 고향에 가서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힘들지만 지금 이제 성공했다고 봐야죠. 벌써 11년째 아내와 함께 꾸려가고 있는 이 작은 가게가 사장님이 이룬 소박한 성공입니다. 곱창골목에 빼곡이 들어선 40여 개의 가게들 중 원조로 통하는 집. 돼지곱창을 팔기 시작한 것도, 곱창에 빨간 양념을 처음 시도한 것도 할머니시랍니다. 할머니 맨 처음 가기 시작했을 때 그만 그대로예요? 그만 그대로인데 집집마다 다 양념 맛이 틀리. 왜냐하면 맛이 다 틀리. 왜냐하면 양념 다 하는 비거리 저것들이 다 저기 있거든. 집집마다 다 틀리. 똑같지 않아. 그래 우리 집은 옛날에 사 먹던 사람들이 그냥 그 네 맛이 있으니까 모두 많이 사러 오는 거지. 사러 오는 거. 여기도 다 달랐어요? 처음 달랐지. 요는 수퍼했고 옛날에. 네. 요는 수퍼했고 요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 집이라 이 집. 내가 사는 집 여기. 옛날에 우리는 나는 우물물 퍼가지고 하고 이랬어. 요 안에. 지금은 우물물 없어. 새로 집 지면서 우물물이 없어져 버렸어. 그때는 있었는데. 나는 안 돼. 좀 깊은 사람은 머리가 딱딱 돼 있지. 천장에 일이 와가지고. 할머니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이 가게는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많이 변했습니다. 36년 전, 그때는 안지랑 시장이 참 북적댔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시장터. 근처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난 후 가게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지금 이곳에서 영업하는 가게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할머니처럼 긴 세월, 안지랑 시장과 함께한 계란 가게. 가끔 옛날 생각도 좀 나시겠어요? 나지요. 많이 나지. 옛날에 오손도손 여기 전부 다 그래도 떡밥간도 있었고 뭐 참 통닭집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가게들이 있었던 자리는 낡은 간판만 남아 이곳이 어떤 가게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IMF 사태 이후 빈 시장의 자리를 메웠던 것은 곱창 가게였습니다. 계란 가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곱창 가게에 납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재래시장이니까 뭐 큰 시장 같은 데는 또 뭐 재개발을 해가지고 뭐 하지만 여기는 소생활길이 없이 아예 해주질 않아. 그래서 그 대신 저 곱창 동네가 번창하잖아요. 예, 대구 명물 아닙니까? 예, 저기는 뭐 대구 시내 사람 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이제는 대구를 대표하는 곳이 된 곱창 골목. 40여 개의 곱창 가게들이 있지만 지금도 이곳엔 새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는 대구 곱창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도 많으니까 또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하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대형마트의 홍수 속에서 안지랑 시장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곱창 가게들 덕분입니다. 조용했던 골목을 깨운 확성기 소리. 곱창 앞으로 지금 모여주십시오. 자, 지금 영생 곱창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사장님들이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곱창골목 사장님들은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호객행위도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파는 것도 서로서로 철저하게 감시한답니다. 간혹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밖에 내려가 손님들이 좀 시끄럽게 하면 좀 시켜주십시오. 그냥 문 밖에 내가 내 가게에서 벗어났다고 해갖고 그냥 등한시 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앞에서 나가도 저 골목 밑에까지 사라질 때까지 내 손님 누구 손님 할 거 없지만 애들이 술을 먹기 때문에 시비가 납니다. 근데 업주가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 싸움이 안 납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일. 하지만 이 작은 노력이
곱창골목의 역사를 만든 건 아닐까요? 경기가 어렵다지만 대구에선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는 곳. 하루에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찾는 골목. 주말 저녁 가장 바쁠 법한 시간에 사람 구경을 하는 한 아주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옆집은 사람이 많은데 정비스러워요. 솔직히 말 오늘로 나와 있는데 사장이다. 맨날 안에 있어요. 손님 없으면 나와 있기가 좀 그렇고 창피하다 해야 되나. 손님이 안 오면은 어머님 괜히 우리 집이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제가 좀 살이 쪄. 딴 집보다 빨리 빠져나지는 못하죠. 2년 전만 해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답니다. 가게 일을 도와줬던 큰딸이 시집가고 일손이 줄어들자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맞은 오늘의 첫 손님. 단체 손님인가 봅니다. 모처럼 만에 아주머니가 바빠졌습니다. 혼자서 단체 손님을 감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가게에 고소한 곱창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랑은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예. 한 팀이라도 오면은 좀 좋아요, 기분이. 없을 때보다 그래도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좀 덜 붓고. 왜 뭐 많이 창피하세요? 손님 없으면? 창피해요. 솔직히 말해갖고요. 딴 집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쏙 빼놓으면 이거를 뺄 수도 없고요. 콩나물 빼듯이 싹 빼놓고. 장사가 잘 되면 못 되겠지 아이고. 진짜 창피스럽고 좀 그래요. 네. 내내 부끄러워하시던 아주머니, 이제야 어깨가 조금 펴지신 것 같습니다. 곱창골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사람들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아저씨가 뜨면 골목길 전체가 들썩입니다. 15년 동안 곱창골목을 휘어잡고 있다는 엿장수 아저씨. 여기 분위기 참 좋아. 분위기 좋고 여기 맛있고 전부 다 좋아. 그리고 오시면 예. 손님들이 좋아해요. 예, 좋아하고 막 난리다. 춤추고 난리. 예, 사진 가라. 좋아하구나. 옛 생각이 나는 골목길.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리.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가족들끼리 모처럼 만에 오붓한 시간. 아버지의 옛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러면 여기 곱창에 대한 무슨 뭐 추억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정말로 곱창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갖다가 말하자면 뭐 정말로 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참 뭐 다 못할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인데 기억에 남는. 예, 저희들이 정말로 그 20대 참 돈 없을 때 그때는 곱창 한 바가지에 정말로 1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1000원이요, 1000원. 정말로 옛날에 정말로 옛날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 참 돈 없을 때 참 춥고 배고플 때 와가지고 참 곱창 한 바가지 시켜놓고 소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참 집에를 못 가고 뭐 그 다음날 집에 가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추억이 정말로 새롭고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추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가게 구석구석 남아있는 추억의 흔적들. 여러분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창 너머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추억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머리숱도 많고 막 이래 뭐라 이래 먹고 예쁘장하게 막 그랬었어요. 막 기공자 그 남자 귀엽다 걔도.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맥주 그 당시에는 이제 맥주하고 땅콩하고 오징어 최고 짱이야. 기차 속에서. 그래 이제 그 맥주하고 오징어 이제 맥주 3배, 오징어 하나, 땅콩 샀어. 열차에서 먹었어. 이제 그때가 우리 어머님 생신이야 대구서. 그거 이제 부산에 언니가 사는데 막차였어. 와 그래가지고 어머니 생신 먹었지 내 결혼 상대는 이걸 내 거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대전제가 오니까 맥주 3병 다 먹어버렸어. 대구까지 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관에 딱 갔어. 그래 이제 아니 가자 그러더라고. 아니 잘 때는 없고 어떡해. 아니 새벽에 서로 가야 되니까 이제 나는 이제 부산 언니 집에 가면 아침 날씨만 갈 생각하고 이 아저씨 이제 기차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하고 이제 어디 추우니까. 맞아 그런 일이 없었대. 이모 그런 일이 아니었잖아. 잊을 수 없는 아내와의 첫 만남. 그 기억 덕분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 이곳에는 우리 가족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조심스럽게 기분을 했습니다. 알아봐.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내년에 결혼하자. 알지? 헐. 오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막상 들으니까 어떠세요? 안 진지했는데 굉장히 진지해지고 안 진지해지려고 하고 좀 즐겁게 막 단순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아내가 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애를 내가 몇 명을 낳고 집은 어디서 구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복잡하게 갑자기 난 아빠밖에 없었는데 딸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 그런데 왠지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빠 내 결혼한다니까 싫지? 어떡해. 28년 동안 품고 살았던 막둥이. 내내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딸이 이제 아버지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늘 생각했던 순간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오빠가 그제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좀 하면은 좀 되는데 아빠도 이쁜 딸내미 그제 보내놨다니까. 잘해야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우리 처형한테도 잘해야 되고. 나도 오빠 어머니한테 근데 섹시될 사람한테 제일 잘해야지. 나도 오빠 어머니한테 잘하고 잘하잖아. 말만 들어도 잘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어머니까지 있으면 대박이야. 아버님 미래 사회는 마음에 드세요? 이제 뭐 방송에 나가면 빼도 박도 못하게 했는데 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본인들이 사는 거지 뭐 내가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그래 이야기하잖아. 딸을 보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짠했던 이 순간. 곱창집에서 한 남달랐던 프로포즈도 이 가족에겐 하나의 추억이 됐습니다. 보라니까. 야 봐라. 추억을 만들며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까지 영업하지만 가게들은 벌써 문을 열었습니다. 새삼 이분들이 참 열심히 산다고 느낀 건 촬영 셋째 날로 접어들어서였습니다. 좀 더 땡겨. 오늘따라 분주해 보이는 골목.
소방 호스까지 동원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가게 사장님들 모두 모여서 벌이는 대대적인 작업. 골목에 물을 뿌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음식을 지금 밖에서 먹잖아. 밖에서 먹기 때문에 차 지나가면 아스팔트에 먼지가 나린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래 주면은 손님이 밖에서 먹는 음식인데 먼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불황 속에서도 곱창골목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살아남을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곱창골목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었다는 상인의 회장님. 곱창으로 특화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곱창 가게들을 둘러보며 연구했다 하십니다.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보고 사실 우리 골목보다 어떠냐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그걸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곱창골목은 없다 말씀하시는 회장님. 15년 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서민들을 위한 먹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셨답니다. 97년도에 IMF 터지고 나면 실제로 저희들 같은 나이 50대 하루 종일 노가다 일하고 오면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으려고 해서 돈 10,000원 정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해 사람 와가지고 서해 와가지고 돈 10,000원 하면 곱창 한 바가지에 소주 2병, 음료수 1병 이래 먹으면 돈 10,000원 하면 되니까 1시간이고 2시간 앉아가 참 하소연 서로 해가면서 서로 이래 하니까 이보다 더 나은 건 없다. 작은 골목길을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만든 회장님. 하지만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하고 방심하는 순간 제일 먼저 눈치를 채는 건 손님들이랍니다. 손님을 늘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곱창골목 사람들이 장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면 막 끌안고 난리대 좋다고 막 좋아 죽는다 막. 이모 내가 멀리 가가 이모 보고 싶더라 하고 이러면 나도 너무너무 고맙고 좋고 그렇더라고.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아들 보면 전부 다 이름 다 알아. 그 많은 아이들. 내가 그러고 그걸 갖다 가면적으로 좋아하면 그 아들은 벌써 눈치챈다고. 그렇지만 난 진정한 마음으로 좋아하거든. 그 진심들이 다 통해서. 그렇지, 통하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사귀는 것보다 더 마음적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꼭 이익 보자고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누구 덤고 싶나 하면 이모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애기 한다 한 바가지 툭 갖다 줬군다. 그게 이래 아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우리 집 이름이 났지. 또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래 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는 거야. 호황을 누리는 곱창골목에서 손님 없어 내내 부끄러워하셨던 아주머니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주문 내역으로 장부가 까맣게 물들었는데 아주머니 장부는 빈 곳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어제는 딱 한 페이지만 채우셨어요? 네. 너무 적은 건 아니에요? 이러면 돼도 뭐 그래도 남한테 좀 덜 부끄럽고죠. 속이 좀 덜. 언제가 좀 많이 부끄러우셨어요? 손님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좀. 카드 전표를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불과 몇 분. 계산기 바삐 두드리는 다른 집과는 달리 하루 매출도 종이에 쓱쓱 적어 계산하면 끝입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실 때 계산기를 쓰시는데 어머니는 계산기를 안 쓰시나요? 정말 계산기 두드릴 그게 안 되니까. 어머니도 그럼 계산기를 써보신 지가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오래됐어요. 중국집 할 때 계산기 두드려보고 안 두드려봤어요. 곱창골목이
몇 번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듯 언젠가는 아주머니의 장부도 채워질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곳에 곱창 가게만 열면 돈 좀 벌 수 있을 거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골 손님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총성 없는 전쟁터. 사장님도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10년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불판 많을수록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손님이 그만큼 이제 있었다 하는 거. 그럼 뭐 불판 뭐 하루에 뭐 10개 닦을 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 25개 지금 닦았는데 계속 또 이제 손님 이제 있고 하니까 또 그 많이 닦을수록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불판 뭐 1개 닦으신 적도 있었어요? 한 개 닦을 때도 있었죠. 어떤 데는 뭐 하루에 공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뭐라고 애들 보기에 애는 어리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나가서 이제 그러면 나가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술로 이제 고독을 씹으면서 달래죠, 제 마음은. 살면서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힘든 순간. 그 시간은 사장님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묵묵히 불판을 닦으셨답니다. 아내와 함께 서로의 땀을 닦아주었답니다. 사람이 뭐든지 사람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일주일 고비, 보름 고비, 한 달 고비, 3개월 고비, 6개월, 1년. 그러다 보니 2년, 3년 뭐 세월이 이제 10년이 금방 흐르더라고요. 그래 앞으로도 제가 장사를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부부의 모습이 10년 후에도 오늘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첫날 만났던 젊은 사장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직장인들을 보며 부럽다 생각한 적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넥타이 부대요? 처음에는 정말 부러웠죠. 나도 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넥타이 메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컴퓨터로 두드리고 뭐 영업도 하고 내 성격에 굉장히 영업이 잘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원서도 내보고 했는데 이제는 안 부럽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밤에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내 삶인가 보다. 그래서 선택했죠 뭐.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래들이 취직 걱정할 때 젊은 사장님이 선택했던 생존의 방법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꿈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었을까요? 또 하루가 시작됐나 봅니다. 연탄 냄새가 코끝에 퍼지는 골목길. 이 냄새에 익숙해진 순간 곱창골목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정겹게 느껴지는 이 순간 이곳에서 꿈꾸는 사장님의 미래를 엿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네. 한동안 여기 계시겠네요? 네, 앞으로 뭐 장사 뭐 한 짧으면 10년, 길으면 한 20년 정도 더 하고 할 겁니다. 우리 큰애하고 적은애 다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다 출가시키면은 집사람 내 제주도 구경 꼭 시켜줄 거예요. 너무 고생 많이 시켜가지고 정말 막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꼭 제주도 같이 손잡고 여행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남들처럼, 때로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곱창골목 사장입니다. 이 골목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참 열심히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목으로 오신 거를 잘하니 위해서 사세요?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하죠. 곱창집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깝게 지낼 수 있으면 정말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생존과 경쟁이 함께하는 이 안지랑 곱창골목은 저는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총알 다 장전되셨어요? 젊음 하나가 그 젊음 하나가 총알 장전이 아니겠습니까? 총알 장전해서 열심히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죠.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너무 어려운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생존의 방법 아닐까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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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